안녕하세요. 은행 담당 기업 분석팀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박진영입니다. 오늘 2018년도 4분기 은행 실적 프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적 코멘트와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사실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거의 1년 이제 반 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상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옆으로 흐르고 또 일부 은행들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2018년 4분기 실적도 사실 낙관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닙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고 매년 있는 일회성 비용으로 상당 부분 이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실적은 부진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주가의 이런 부진한 요인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 발표, 지금 이 시점이죠. 이제 실적 발표 전후를 통해서는 적어도 이제 단기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은행의 2018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1.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의 당기순이익이면 규모로 봤을 때는 YOY로 11.4% 증가하는 수준.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2017년 4분기보다는 약간 좋은 수준. 그리고 QOQ로는 53.3% 감소한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사실 4분기는 은행주 전반적으로 그 비용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판관비뿐만이 아니라 대손 비용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실적 자체가 뭐 어닝 쇼크다라고까지 판단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핵심 이익 쪽에서는 양호한 성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매년 있었지만 바텀라인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의 이제 주요 이익 지표 가정은 이제 제 가정인데 원화대출금이 QOQ로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0% 정도 성장을 했을 것 같고요. NIM은 QOQ로 마이너스 4bp에서 1bp 정도, 대손 비용은 은행별로 29에서 79bp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원화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성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가계대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보험사랑 비슷한 사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뭐 절판 효과랑 비슷하게 대출이 이제 4분기 때 좀 비교적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은행별로 보면은 순수 중개 대출을 늘리려는 전략이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전략적으로 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 그 중에서도 소호를 제외한 뭐 순수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대출 성장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IM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한 점, 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소폭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조달 비용 상승 부담일 것 같고요. 그 2017년도 말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 쪽에서는 리프라이싱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상반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조달 비용을 올리는 이 조달 비용의 상승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이 2018년도 11월에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대출적으로도 리프라이싱이 나타나면서 이 단기적인 1, 2분기에 이제 NIM은 상당히 좀 개선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라인 쪽에서는 대손 비용과 판관비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일반적으로 대손 비용은 이제 4분기 때는 실적 발표 전까지 이제 가감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실적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확실한 추정치로 삼긴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당금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행별로 IFRS 9 도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유주의 여신의 일부 페이즈 2로 분류된 유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개별별 평가가 이루어져서 추가 충당금이 이제 일부 발생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판관비 쪽에서는 연말 희망퇴직이 은행별로 집행이 됐고 성과급 지급 등으로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노조와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비용 단에서의 불확실성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은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은행,
신한지주, DGB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냈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핵심 이익이 좋았을 것 같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DG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따른 염가 매수 차익이 4분기에 이제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표면적인 실적은 상당히 좋은 숫자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의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 이익지표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대출 성장하고 NIM이 좀 빠른 속도로 은행의 이익 성장을 이끌었는데 2019년에는 사실 이 같은 모습이 더 강화가 되거나 지속이 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8조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조 원 수준까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고요. 2019년에는 이 같은 이제 그 성장의 폭과 속도가 좀 줄어들 전망인데 2019년도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예상하는 2019년도 주요 은행의 예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14.5조 원 정도로 1조 원 정도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이제 지표의 가정을 말씀드리면 대출 성장률이 이제 5% 내외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맞춰질 것 같고요. NIM은 뭐 1, 2bp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에 9bp, 2018년도에 4bp와 같은 좀 빠른 속도의 개선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손 비용은 소폭 상승을 예상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출 성장 둔화 이후에 1, 2년 그리고 경기 둔화 국면, 금리 상승 국면 이런 국면에서 이제 대손 비용이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올해가 딱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손 비용은 누가 이제 대손 비용을 잘 방어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게 은행별 실적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자세한 그림이랑 그 숫자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은행주 목표 PBR로 0.6배를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 규제 강화, 매크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이익의 안정성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 감안하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NIM의 지속적인 상승이나 대손 비용의 큰 폭의 하락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 2019년에는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모멘텀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런 불안과 우려의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의 탑픽은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뒤에 자세한 밸류에이션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은행은 핵심 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금융지주사 출범이 올해 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재상장이 되고요. 이 금융지주사 출범 이후에 구조적인 이제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이게 가장 우리은행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이 시장이 대출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행 중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할 은행이 이제 JB금융지주인데 사실 실적이 대폭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은행을 이제 100% 자회사 했고요. 대폭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JB금융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본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기대가 되고 올해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약 30% 정도 성장을 할 텐데 이 정도의 큰 폭의 어닝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행주 투자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주 투자 전략하고 2018년도 4분기 은행주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